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정말 한 달여 만인가요? 아, 오랜만입니다. 아, 저도 진짜. 바빴고, 우리 문 의원님도 바빴고. 워낙 바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문 의원님도 일정이 공사가 다 많아셔갖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네.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네. 지금 후덥지근한데. 밖에. 며칠 전까지 해도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문 의원님이 이 날씨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고 있는 진짜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가 지금 진행 중이는데 이 두 분한테 제가 오늘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두 분들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뼛속까지 민주당 이분들이었고 저가 뼛속까지고 우리 문경호 의원은 피부까지는 뭐 이제 아닙니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뼈까지 달 필요는 없고 저가 뼈가 달겠습니다. 저가.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참 점입가경인가요? 뭐 솔직히 말하면 야 이 정도 나중에 얼굴을 어떻게 볼까? 뭐 일각에서 뭐 분당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그 먼저 문 의원님께 뭐 정치 전문가시니까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 지금 보니까 그 한동훈 후보자가 예. 여론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경원하고 원희룡이가 한동훈을 잡으려고 예. 엄청나게 지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예, 예. 특히 원지서도 보니까 전번에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막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한동훈이를 이제 잡아 먹으려고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국민의힘 그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결선까지 가가지고 원희룡하고 나경원이가 단일화 해가지고 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전략이 1차 투표에서 끝내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고 원지사하고 원희룡하고 나경원이는 지지율이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한 15% 내외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합쳐도 한동훈이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1차에서 1차 과반 될지 안 될지 그게 관건이다 이거죠. 그 윤상현 그 후보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는 뭐 하러 나올지 모르겠어요. 윤상현 후보를 덧붙이자면 그분도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당이 됐잖아요. 그 수도권에서 나름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의원이 윤상현 의원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출마한 것 같은데 뭐 미미할 것 같고 초반에 이제 원희룡 지사님께서 이제 뭐 김건희 문자로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선전을 노렸지만은 소위 말해서 약발이 안 먹혀가지고 이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뭐 1차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보수 유튜버를 좀 모니터해봤는데요. 보수 유튜버 쪽에서 보수 유튜브를 상종 안 하잖아요. 상종 안 하는데 오늘 방송 때문에 우리 양지훈 국장님의 특명을 받고 적진에 한번 깊숙이 침투해봤습니다. 그 보수의 5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모여서 한동훈 후보를 낙선시키겠다고 하는 그룹이 있고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이제 아스팔트 보수와 이제 조중동을 위시한 이제 그 보수 언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오늘 방송 어저께까지 모니터하니까 그냥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 그런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 하는 거 보니까 한 며칠 전에 그 천안에서 그 후보들 모여가지고 어저께 폭력 사태 어저께 어저께입니다. 그 지지자들끼리 한동훈이하고 그 원희룡 그쪽 지지자들이 폭력으로 그냥 막 싸우고 하는 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요. 그 지금 국민의힘이 자칭 뭐 저 선진화돼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폭력 사태로 하는 그런 전당대회는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표정을 관리해야 되지만 그 국민의힘의 그 분당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정 관리할지 참 우리한테 뭐 일극 체제니 뭐니 하던데 어저께 몸싸움 UFC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명을 받고 이제 또 보수 쪽에 잔입해가지고 침입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용어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두 가지 단어로 네. 네 개를 준비했고 네. 마지막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네. 네. 분당, 네. 자폭, 네. 막장, 네. 자해 네. 이거를 통합한 게 난장판이다. 어저께 또 난장판 보니까 두 분이 이제 후보끼리 싸우는 거 외에도 이제 유승민 대표 전 대표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거 뭐 완전히 이건 난투극이 벌어졌더라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이번 당 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 다음 지방선거도 있지만 예. 2026년도가요. 지방선거도 있지만 네.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중적인 예. 그런 저 후보도 한동훈이 외에는 지금 사실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고 이번에 네. 당선 못 되면 그래서 이제 전부 흥분하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도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아, 그 원희룡 그 양반은 왜 그 이재명 그 지역구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차라리 다른 지역구 가서 당선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떨어지면은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저도 상황이 아닌가. 절체절명의 위기 같아요. 그 네. 발언이나 이런 흥분함을 보시면은 이제 위기감이 묻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도 오버하게 하고 되고 되고. 발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정치하면서 네. 오버액션을 하면은 그 심리 상태가 아니, 녹아나는 거기 근데 때문에. 고석준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아유, 우리 상당히 정말 기대네요. 이번에 그 천안에서 그 하는데 네. 그 몸싸움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혹시 조폭 개입설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됐다면 저희는 뭐 땡큐지만은 네. 뭐 남이당의 불행을 너무 저희가 미워할 이제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도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그 네. 뭐냐면 이제 그만큼 전대가 과열이 돼 있고 그렇죠. 뭐 모니터 좀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이제 보수를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분당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한동훈 대표가 이제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 목표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이제 민생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나 못 구하냐 뭐 이런 싸움으로 이제 번지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을 칠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분당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바람인 거죠, 뭐. 저희 바람이 또 녹아나서 이제 또 한동훈이가 만약 되면은 네. 아마 그 한동훈이를 조기에 네. 낙마 대표직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든 공작을 해가지고 예전에 김기현 대표식으로. 예, 옛날에 이준석이도 된 다음에 그 결론이 그런데 레임도 빨리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가 지금 요번에 그 윤석열 지지율 보니까 20%대에서 간신히 30%대로 네.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좀 31%인가 요즘 좀 오르던데. 2%가 됐는데 뭐 지지율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레임덕 현상이 레임덕을 빨리 올 수가 있죠. 뛰어넘어서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이제 농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질서 있는 퇴진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닉슨 모델이라는 거죠. 이제 그 하야할 수 있게 길을 터주면서 이제 기소권을 없애고 해서 이제 편안하게 하와이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뭐 이제 탄핵이란 말도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말이 될 정도로 이제 전국은 급속하게 변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에 탄핵돼서 이제 조기 대선도 치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섣부른 것 같지만 이제 탄핵이란 말이 우리 야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일단 탄핵이란 말이 자연스러운 언어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여당에서도 나와요? 탄핵이? 그렇죠. 탄핵을 야, 그러면 그거 좀 심각한 특검을 문제인데. 그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제 특검을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는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네, 그렇죠.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전선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곧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탄핵된다. 특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냥 보시기에는 분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바람인 거죠. 바램. 국가를 위해서는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 제가 그러니까 뭐 탄핵도 있지만 스스로 그 사퇴
그 방향으로 네. 야, 조중동이 그 정도. 그리고 초반에 이제 그래도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또 제주 출신이어서 저희 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제 파이팅을 하려고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이제 문자 파동을 했는데 결국 미풍으로 여론조사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뭐 됐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뭐 좋으나 미우나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탄핵까지 가는 그런 불행스러운 일은 안 아니 저도 갔으면 이 좋겠다는 대목에서 뭐 제가 젊어서 생각을 하고 몰라도 있습니다. 탄핵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헌정 중단을 말합니다. 헌정 중단이 불행한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이런 무능한 대통령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탄핵이란 제도입니다. 헌법 안에 있는 질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저 박근혜 대통령으로 좀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탄핵은 제도권 안에 있는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얘기는 계속 네. 나오게 될 것 같고.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 분은 보좌관 출신이고 한 분은 복시민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면서도 주일 대사님. 갑자기 평소에 안 하는 SNS에서 분노를 표했거든요. 아니, 제가 강창일 대사님의 복심 아닙니까? 여기는 보좌관이고. 원희룡 그 전 국토부 장관님의 그 발언 민청학년 관련해갖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복심이기 때문에 우리 대사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해달라 해서 했는데 이게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토론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모부가 이근성 씨라고 프레시안 전 대표였어요. 그분이 또 민청학년 운동을 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색깔론으로 번져가지고 이제 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우리 강창일 대사님까지 가만히 있는 우리 강창일 대사님까지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페북에 개인 글도 쓰시고 이제 프레시안 제주본부 측에서도 그 내용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기사화도 되고 해서 뭐 우리 제주도 정치의 원로이신 강창일 대사님까지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무슨 소모품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강창일 전 주일 대사님께서는 웬만하면 정치 안 나서려고 근데 그렇죠. 옆에 보좌가 있었으니까. 네, 저도 저기 토론회 하는 거 봤는데 토론회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제 한동훈이를 공격하면서 그 한동훈이 이모부가 옛날에 민천학년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좀 좌파 그런 쪽에 몰고 가려고 색깔론으로 몰고 가려고 이렇게 공격하니까 한동훈이는 또 당신 원희룡 당신은 말이야 운동권 출신 아니냐 했더니 원희룡 지사도 그거는 좀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격해 가니까 당신 전부 허위 사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당신 사퇴할 의향이 있냐? 원희룡 지사는 계속 한동훈이한테 공격하니까 한동훈이는 나 사퇴할 자신 있다. 사퇴하겠다. 그리고 정치에 떠나겠다. 당신은 그럼 하겠냐 했더니 원희룡 지사는 원희룡 후보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얼버무렸죠. 한동훈 위원장의 최고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직설라법. 난 사퇴하겠다. 그럼 넌 사퇴하겠냐? 하겠냐?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원 지사님께서는 이제 천재여서 그런 말씀을 잘 못하셔가지고 이제 애들로다가 뭐 그런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전 대사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은 민청학년 동지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저께 출판 기념회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북 콘서트 그때도 이제 민청학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정치함에 있어서 민청학년과 4.3을 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북콘서트 이후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 웬만하면은 현실 정치에 이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득불 나서게. 그리고 그 민청학년 그 사건은 옛날 그 박정희 정권 1974년도에 뭐 개헌을 반대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인식이 되다가 나중에 고등학생까지 거기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강창일 의원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여하게 됐는데 그 사건은 그 당시에는 뭐 빨갱이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2005년도, 2009년도 재판을 거치면서 그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무죄 판결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 다음에 보상 청구까지 해가지고
보상까지 다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 옛날에 전부 무죄 받은 사건을 갖고 그 원희룡 후보가 그걸 꺼내면서까지 색깔론으로 이제 몰고 갔다는 것은 그는 좀 안 맞은 예, 좀 그리고 또 오버한 것 같아요. 원희룡 지사께서 뭐 강창일 대사님이 지금 현재 민청학년 동지의 상임 대표인 걸 모르고 몰랐을 거예요, 하다가 아마. 이제 진노하셔서 보니까 또 마침 또 다 제주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된 공교롭게 이제 파장이 일게 됐는데 뭐 강창일 대사님께서도 이제 어른으로서 뭐 나중에 뭐 원지사님이 떨어질 거니까 떨어진 건 갖고 이제 또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이겼으면은 뭐 소송도 할 건데 졌지 않습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량이 넓으신 대사님께서 뭐 용서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 강찬일 대사님께서 그 맨 말 그 페이스북에 전문 보니까 맨 마지막에 원희룡 그 대표 후보가 어쨌든 그 검사도 했고 어떤 사법 쪽에 관련된 사람이 그런 내용을 모르냐는 식으로 한탄하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지사님 그 일각에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보수 일각에서는 원희룡 지사님이 좀 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원희룡 네. 지사가요 이번에 좀 네.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한동훈이하고 두 사람만의 어떤 대립각을 좀 세워가지고 뭔가 좀 튀어보려고 네. 했는데 그렇죠. 튀어보려고 했는데 그 뭐 이상한 그냥 뭐 민천학년 색깔론까지 막 끄집어내면서 그 공격한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 어제 그 보수 쪽에 있는 분들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보수 쪽에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네. 조직을 만드신 분 많은데 원희룡 후보, 네. 원희룡 후보 쪽에서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상당히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당협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성실하게 잘 싸우던데요, 뭐. 성실하게 막 그리고 몸을 막 비비면서 제주도 같은 뭐 이렇게 경우에도 하면서 저 도의원들이 전부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더라고요 보니까. 아, 다는 아닙니다. 아 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나경원이가 그 제도 왔는데 아 그래도 예의상 도의원들이 원희룡을 지지하더라도 나경원 왔으면은 참석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도 참석 안 했다고 아니 보니까. 나경원 말씀 나오니까 이거 뭐 번외적인 얘기인데 네. 그 어떤 뭐 중앙 정치인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려왔을 때 지역에 맞는 공약 이런 부분은 참 좋게 봤어요. 니즈를 아는 게 뭐냐면 뭐 남이당 이제 당대표 후보지만은 제주도 국힘에 뭐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 그거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립 당의 서비스라도. 립 서비스여도 그 당이 지역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부분에서는 뭐 그 부분 잠깐 그 비례대표 한석은 뭐 이번에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부터 얘기 나왔는데 나왔는데 지난번 선거에도 안 했었는데 당대표 후보가 그래도, 되면은 예, 되면 해주겠다. 그래서 3등이 얘기한 거에서 그러면 또 한동훈이가 아니, 얘기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도 안 되겠네. 안 나경원이가 안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남이당 얘기지만은 좀 안타깝네요. 예,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약에 좋다라고. 아니 뭐 저는 웃을 수 있지만은 뭐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연배도 있고 그래도 전직 도의원이어서 이제 표정 관리도 하셔야. 아니, 아까 저는 우리 표정이 저 관리가 안 돼요. 표정. 양지훈 대표님이 뼛속까지 뭐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당 생활은 오래 했는데 뼛속까지 민주당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중도를 표방합니다. 아, 근자에 뭐 실망하신 중도를, 부분이 있나 보네. 중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근자에 뭐 저는 실망한 뭐 부분이 있는 것 좌파든 같아요. 우파든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문제. 합리적으로 나가야 된다. 합리적 진보라고. 예. 예, 합리적 진보. 그렇게 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경선이 치열하지만 저 민주당 어떤 당직자로서 민주당 그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저 동네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일간제주 TV를 통해서 이제 우리 7월 20 토요일 날 당원대회가 열리게 됐고요. 17일 이제 오늘 방송 기준으로 내일부터 이제 도당위원장 찬반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9일 12시부터 20일 토요일 12시까지 이제 최고위원 당대표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20일 날 한라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당원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재명도 오고 그 네, 당대표 출마했던 김두관도 오고 네, 다 다 참석하는가요? 또 우리 김두관 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민주당도 있고 하다고
향후에 과반수 넘었을지 안 넘었을지 국민의힘도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네. 기회에 총평하는 시간을 또 총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 좀 내기를 좀 하죠.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분당 된다 안 된다. 아니 분당된다가 아니고 누가 1등 하나? 과반수로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가 넘어설 것인지 내기를 해야죠. 아니면 결선까지 가가지고 나경원이하고 원지사하고 합해가지고 합쳐서, 거기서 네, 제가 뭐 어떻게 될 일간제주 것인지 저 고석진의 정치 뒷담화에서 이제 내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니 한동훈이가 될 것 같죠? 예, 원사이드하게 이제 1차에서 끝날 걸로. 그러면 단일화 만약 단일화 됐어도 예. 1차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단일화 누구로 될 것 같아요? 나경원하고 원희룡하고 서로 자기가 될 거라고 지금 막 주장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비호감이지만 그래도 팔이 원희룡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된당 문화가 그래도 우리가 원지사를 까고 그래도 뭐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런데 지지율은 나경원이가 조금 높던데요 보니까 원지사보다 그래도 된당 그래도 근데 이왕이면 이번 토론에서 보면 나경원 후보가 훨씬 잘했어요. 잘했어요. 토론회는. 침착하게 네,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맞아요.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를 어. 둘 다 동시에 비판하면서 네. 이래서는 안 된다. 나경원 위험할 수 있다. 나경원 이름은 참 이거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구력이 상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력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판사 출신이고 이제 또 한동훈이하고 원희룡만 검사 출신이고 네. 저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에요. 윤상현 그분 경제학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아마 그 지금 그렇게 공작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나경원 후보도 이제 수도권 민심을 잘 읽는 의원이 몇 안 돼요. 아주 귀해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윤상현 의원님, 이제 아까 나경원 의원님 이런 부분 뭐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지만 뭐 남의 집을 전 분당되기를 좀 바라지만은 이제 뭐 자폭 뭐 모든 면에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찔찔 올라가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힘 관계자가 지금 계속 침투해서 지금 분당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1부를 마치러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